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오늘은 여자 사주의 권명에서 비겁이 많을 때를 보고자 하는데, 이 비겁이 많은 거를 자매강강이라 합니다. 자매강강. 이게 사주척경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보통 그 남자, 여자 모두 비겁이 태양하다 해서 뭐 비겁 과다, 비겁 태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비겁의 그 육친을 보는 거죠. 육친이 많다는 거. 그 육친은 형제나 자매를 뜻하기도 하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은 내 주위의 동료, 친구, 그 나와 같은 조금 가깝고 또는 비슷한 성격이 주위에 많다는 거죠. 육친이라는 것들은 가족의 한정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비겁을 우리는 좀 그렇게 범위를 넓혀 볼 수는 있다. 그래서 비겁이 많다고 하는 것들은 보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때로는 강한 힘은 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조력자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이게 비겁이 태양하다는 것, 비겁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비겁은 내 것을 탐하는 경쟁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비겁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비겁은 좋지 않은 겁니다. 비겁이 많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나 어떤 사람의 성향을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이 이 사람이 비겁이 태양한지 안 한지를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쪽에서 약간은 좋은 성격, 좋은 성향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단정 지어도 안 되겠지만 이제 우선적으로는 그런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비견겁재가 많아서 이게 사주의 자리를 강하게 하고 있다면은 우선적으로 쟁제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궁겁쟁제, 뭐 궁비쟁제 이런 것들이 비겁이 많은 사주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여명에 한해서는 이 비견겁을 갖다가 자매로 보죠. 자매로 보는데 이 비겁이 태양하다는 거는 재를 극하는 거기 때문에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재성을 첩으로 보기 때문에 뭐 이제 고수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편을 빼앗기며 살아가기도 하고 또 남편의 외도가 있다고 보기도 하고 극부된다. 그러니까 아비부자를 쓰니까 남편을 극부한다고 하잖아요. 극부된다 또는 손재된다. 또 나한테는 시어머니가 되니 시어머니를 극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않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주제로 또 얘기를 하면 댓글에 나는 비겁이 뭐 왕한데, 비겁 태양한데 나는 배우자 복도 좋고 남편 복도 좋고 잘 먹고 잘 산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겁이 강하신 분들, 식상이 강하신 분들이 특성이 그렇거든. 따지고 봐야 되거든. 근데 너무 이렇게 자극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면서 어떤 그 구조적인 특성, 그런 것들을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형제들끼리도 사이가 좋지 않고 비겁이 많다고 하면 그럼 나중에 뭐 유산 문제나 이런 걸로 싸울 수도 있고요. 또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 그 비겁에 의해서 비겁이 태양하다면은 그 사주에 병이 되는 것은 비견겁재가 되니 형제, 자매,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거나 서로 반목하거나 원수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자매 강강은 이런 거예요. 남편의 배우자 복이 약하다. 남편이 외도를 한다. 뭐 여자를 좋아한다. 뭐 바람을 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맞지만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궁겁쟁제하고 자매 강강하고 비겁이 많아서 흉이 되는 것이라 비슷하게 보죠.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근데 보통 궁겁쟁제, 군비쟁제라고 하는 것들은 남명에게 많이 쓰는 용어고, 자매강강은 여명에게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매강강은 비겁이 많을 때 또는 관이 약한 경우, 그럴 때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궁겁, 쟁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궁겁, 탈부, 아비부자 서서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여자 사주에서
남자 사주에서 군급쟁제는 어떻게 보면 경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것을 뺏기는 의미도 되지만 뺏어온다는 의미도 돼요. 남명에서 군급쟁제가 되면. 근데 여명에서 이 쟁관이 되면은, 그러니까 자매관광이 되면 아무래도 이녀동부라고 해서 고수에 그런 말이 있죠. 이녀동부라고 해서 여자가 둘이고 두 여자의 같은 남편. 내 남편이 두 여자를 거느린다 뭐 이런 의미로 보기도 하고요. 뭐 동식서숙이라고 해서 밥은 동쪽에서도 먹고 장은 서쪽에 잔다. 뭐 그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자매관광이라는 뜻 자체를 조금 좋게 보지는 않죠. 이게 이석영 선생님이 사주첩경을 그 1970년쯤에 이제 완성하셨으니까 1950년에서 한 20년 정도 했다고 보았을 때는 그때 50년에서 70년 사이에 사회적 배경에 맞게 통변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겁이 왕하다는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경우의 수가 많지만, 물론 있지만은, 이게 비겁이 왕해서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 여명에게 비겁이 많다는 것은, 같은 별로 궁성으로 보기 때문에 남편의 처첩이 되죠. 여명에게 비겁은 남편한테는 처나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자매관광이라고 뭐냐 하면 서로 양보를 못 하는 거거든. 내 것을 탐해야 되겠다. 뺏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매관광의 사주에서는요, 인생이 들어오는 것은 흉으로 보고, 관살이 많으면 식성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자매관광이 어떤 의미로 보냐가 간단하게 책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자면, 신유일에 정유였고, 경신이었나? 경신월. 이게 아까는 제가 외우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맞아요. 이게 예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매관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게 곤명입니다. 자매관광은 곤명을 의미하니까. 곤명인 신월의 신유일주란 말이에요. 이 사주를 보면 월급이 있죠. 비겁이 있고, 그리고 이 정화의 칠사를 용신으로 쓰죠. 이럴 때는 뭐 격국으로 볼 때는 뭐 식신격도 보고 여러 가지 보지만, 이런 거는 월급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용 뭐를 씁니까? 칠사를 쓰니까 월급 용 살격 뭐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명에서 남편, 이게 자매관광의 예시잖아요. 그럼 남편궁을 봐야 되죠. 남편은 이 정화의 화급금이니까 칠살이 남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주책기 이석영 선생님은 어떻게 봤냐 하면, 이걸로 여명에서 신금일간에서는 여명이지만, 남편 일간에서, 정화 일간에서는, 남편 입장에서는 금이 많잖아요. 이게 다 금이잖아. 그럼 화급금이니까 이 제다신약으로 보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제다신약으로 본다고요. 이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매관광이 뚜렷한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정화에서는 이 많은 것들이 다 여자라고, 내 주위에. 그래서 여자가 많아서 고생한 사주보다 많은 여자를 거느렸다 해서 이 예시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시대적 배경이 이게 50년대란 말이에요. 1950년대에. 우리 아버지 세대 때.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만약에 현대에서 봤을 때는 이 사주 감명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사회적에서 여자들이 그 사회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그 기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으니까 자매관광의 상황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자매관광이라 하더라도 지금 사주로 놓고 보면 완전 바뀌는 거죠. 이게 시상의 편관격이 되는 거잖아. 정화를 쓰는 사주니까요. 칠사를 쓰는 사주잖아요. 그죠? 그럼 시상의 편관이니까 시상 편관격이 되죠. 내가 사회적 지위,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이 툭 출날 것이다. 이런 여자들은. 근데 가정생활은 불안할지 모르겠지만
운이 이렇게 돼버리면 식재로 흘러가니까 운도 잘 타는 거고, 편관의 칠사를 내가 격으로 갖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어떤 뭐 내 신분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게 포부가 큰 사람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입칠살에 뿌리가 들어와 줄 때, 만약에 올해 뭐 내년처럼 병오년이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 칠살의 뿌리가 목화로 들어와 줘버리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지. 이 사주는. 관이 살아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신강 사주니까 비겁이 태양하니까 식재도 괜찮은 거예요. 그 대운은 순행으로 가니까 식재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다고. 이런 사주들은 굉장히 크게 성공하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매 건강이라 해서 나쁘게 볼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주 명식을 놓고 운이 좋다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기본 명식이 좋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존 명식이 좋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오는 운이 좋으면 내가 그 운을 가만히 있다고 쓰는 게 아니거든. 그것을 활용해야 되죠. 그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 노력을 바탕이 돼야 되고, 또 내가 주위의 환경이나 그런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지 운을 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주를 보는 시점, 과거에서 보는 사주를 보는 시점하고 좀 틀리다. 왜? 사회적으로 내가 하는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명식은 같다 하더라도 환경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게 운이다. 이게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과거에 1900년 초반, 중반 이럴 때 태어나면 굉장히 힘든 사주가 되지만 지금 태어났다고 가정을 하면 굉장히 지위가 높은, 신분이 상승되는, 또 부귀 다룰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시대도 필요하다. 운은 큰 쪽으로 귀속된다. 항상 환경, 큰 운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자매 건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봤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